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핌코, 미은행 추가 파산 예상을 내세웠고요. 고통의 물결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아주 쎄한 느낌의 이 공식적인 이 지표를 나타냈는데, 이 핌코는 세계 최대 금융회사고, 그리고 채권 펀드 운용사죠. 1971년에 빌 로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이 채권 운영 펀드 회사인데, 이 핌코가 이 지표를 나타내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엄청난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미국 금융회사들은 뻔히 돈이 돌아가는 선순환에 어떤 그런 물줄기를 그때그때 진단하고 예단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거의 내놓는 말들이 족족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어떤 고통의 물결, 이제 시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주가 급락과 신용 등급 강등으로 CRE,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한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견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업무가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여나 비용 더 들어갈까 싶어서 미국 기업에서는 전적으로 온라인 업무로 다 전환을 했죠. 그러니 굳이 부동산 임대 들여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 쓰나미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떠밀려가게 됐는데, 이로 말미암아 미국 CRE 상업용 부동산은 손실덩어리로 변모를 했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SVB가 파산을 했었죠. 똑같은 어두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국 은행의 파산 또 파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위기 현상이 단순히 그냥 핌코의 예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 은행 파산이라는 엄청난 충격의 그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3대 신용평가사 하나 중에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신용 등급을 Baa3에서 Ba2로 2단계나 낮췄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적인 어떤 신용 단계가 떨어지는 이 금융회사들, 어쩔 수 없이 자금 경색이 지금 딱 몰려 있는데, 이 경색이 그냥 빵 하고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급으로 이 파산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점쳐지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한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나스닥, S&P 500, 그리고 이 다우존스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에 4,000조 날라갔다고. 그리고 그 이튿날 5,600조 총 9,600조 날라갔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증권가의 이 비명들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역성장 전망이 될 수밖에 없겠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업자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용지수도 200만 명 실업자가 양산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 역시도 이런 상호관세 정책에 의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1.5포인트 더 올라갈 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돈이 없는데, 아니 또 돈이 있어도 설령 계속해서 가격 단가가 바뀌는데 사람이 소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잖아. 조금 더 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세 장벽으로 딱딱딱딱 막아놓으니까 그래도 좀 저렴했던 수입품들이 상대적으로 다 시야에서 사라지고, 미국 자국의 제품을 쓰는 거 좋지만 그 자국 제품이 수입품보다 훨씬 비싸. 그러니까 가격의 선택에 대한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체감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JP 모건까지도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까지 올라갔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 적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플레 현상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또 경제 전반에 흔들리는 모습, 침체 국면이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돈 풀어야 되잖아. 헬리콥터에서 달러 무진장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을 향해서 금리 내려라 조인트를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공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확실하게 버팀새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더 높고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불안정성 또 안개 속과 같은 어떤 경제 침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 영향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경고장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둘이 굉장히 날이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게 될까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는 정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인플레 부분이 지금 이 바이든 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 공약으로 인플레 문제 싹 해결하겠다라는 공약 자체가 완전히 증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정치하지 말고 금리 내려라. 파월은 관세로 인플레 침체 상당히 심각해진다. 둘이 뭐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근간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어떤 갈등 양상이 나스닥 6%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얼마? 4천조가 날아가 버렸어. 와, 4천조. 이게 지금 상상이 갑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뭐 거의 멘탈 나가죠. 가뜩이나 또 서학기미로 한국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나 미국 증시에 그냥 거의 뭐 융당 폭격을 했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그냥 뭐 엄청나게 지금 때려 부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기 시작하고 반토막 이상까지 가게 되면 뉴욕 증시는 거의 팬데믹급 폭락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요. 4월 말까지는 아마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한 이런 어떤 공격적 행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나스닥은 약세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충돌은 더욱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뉴욕시총 뭐 9,600조 증발로 트럼프는 뭐 골프 즐기면서 뭐 관세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뭔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거의 뭐 다른 길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어떤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이 인플레, 물가, 그리고 생활고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을 토로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수만 명이 지금 운집을 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주의적 경제 정책이 정말 자국민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국도 뭐 거의 뭐 관세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이 54% 맞고요.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캄보디아가 49% 거의 뭐 50% 이상 두드려 맞고 있죠. 역시 뭐 중국하고 연관된 동아시아 쪽 이 경제 근간을 이루는 나라들 미국이 딱 정조준해서 중국과 중국 그 근처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공세를 굉장히 지금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톡스 뭐 전장보다 거의 뭐 4% 가까이 빠졌고요. 영국 FTSE 역시, 스위스 SMI, 호주 ASX 역시도 뭐 1% 이상 2%까지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도쿄 증시가 2.8%, 니케이가 빠지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거의 뭐 나락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주가 하락세가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아파트 시장, 이 자본,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자본 시장의 대변화는 결국에 가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승전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가격에 대한 직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집주인들이 결국에 가서 뭐 토지 재지정됐다가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하고 등 뒤로 매물을 숨기고 있으면서 87,000건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내놨던 매물 다시 걷어들이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격하게 한국의 자산 가치가 지금 자본시장의 대변화로 말미암아 폭락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중구, 종로구,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4억 4천, 그리고 종로구 3억 9천, 노원구 3억 2천, 성북구 3억. 계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던 집값들이 완전히 이제 나락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 역시도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1억, 뭐 일주일 상간에 이상 전세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경기권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시흥시,
안양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5억 이상 또 빠지는 곳도 있고 3억 이상 빠져나가는 곳들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송도동을 중심으로 해서 4억 가까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집값 충격의 어떤 그 임팩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예전처럼 부동산 궤적이 다시 상승세로 우상향으로 간다는 그런 착각을 하셨다가는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정말 무서운 집값 변동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에 묶여도 집값 뛴다고 자꾸 이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어떤 이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매주 최고가 행진을 찍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호가세가 고점으로 올리다간 결국에 가서는 한꺼번에 그냥 폭락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니, 이런 착시 현상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리 내린다, 규제 풀린다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오판들은 안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결국 엄청난 하락장이 올 거고요. 정말 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무서운 이 하락장, 특별히 자본시장에서의 이 끝없는 갈등과 대결,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국가 간의 자산 가치의 하락은 정말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양털 깎기 비할 때가 아니죠. 엄청난 자산 가치의 대붕괴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 당연히 편승하게 되고요. 결국 화폐 전쟁과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 높고, 승자 독식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가서는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부동산은 아마 희생양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냥 자산 가치가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출과 관망의 교차점이 되겠죠. 집주인들은 빨리 탈출하셔야 되고, 매수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은 관망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무서운 하락장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결국 중국과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의 어떤 그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주변국들이 상당한 어떤 자본과 자산시장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어떤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를 어떻게 한 몸으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냥 너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한 집값 위기, 정말 무서운 집값의 대조정기가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잡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